부천시가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소각장을 부평 계양구와 강서구가 함께 쓰는 광역소각장으로 증설 현대화하기 위해 주민 설득에 나섰는데요. 대장동 주민들은 절대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천시와 인천시는 맞붙어 있는 계양 테크노밸리와 대장 신도시가 소각장을 각각 따로 짓는 것보다 한 곳에 조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입니다. 부천시가 주민을 설득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장애인연합회가 소속단체 한 곳을 제명했습니다. 내부 비위를 공개했다는 이유 때문인데 연합회가 지원하던 공공사업비까지 끊겨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지역화폐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한 소비지원금이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9일 경기도 김포시를 신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토부는 김포시가 GTX-D 교통 호재를 안고 있고 외지인 투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최근 3달 사이 집값이 크게 올랐다며 김포 지역을 신규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시세 기준에서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과 월곶면, 하성면과 대곶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자원순환센터에 소각시설을 증축해 인근 지역의 쓰레기까지 처리하겠다는 부천시의 계획에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는 뒤늦게나마 이번 계획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나섰지만 지역사회는 시민 동의조차 없이 추진된 부천시의 계획을 무조건 막아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 자원순환센터, 이른바 대장소각장의 광역화를 반대하는 오정동 일대 지역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피해를 입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도대체 우리 오정동 사람들은 꼭 피해만 보고 살아야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지난 20년 동안 이미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 이번에는 부천을 넘어 인천 등 타 지역의 쓰레기까지 받겠다는 것에 강하게 반발합니다. 각자 자기 쓰레기들도 자기 동네에 하지 말라고 지금 난리치는 이 마당에 어떻게 하면 타 지역? 돈만 받으면 답니까? 돈하고 생명하고 저희들 생명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또 소각장이 들어서게 되면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장 옆에 공원, 편의시설, 전망대, 부천에 볼 게 있습니까? 솔직히 쓰레기 받아가지고 태워주는데 그 근처에 공원, 자전거 타는 공원 그런 거 만들면 솔직히 주민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부천시는 광역 소각장이 추진되면 사업비 1,200억 원을 절감하고 운영비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후시설 대신 하루 쓰레기를 9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소각장을 증설해 인천과 서울 강서구 쓰레기까지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소각장이 원래 300톤 규모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20년이 지나버려가지고 내부에서 15년이 지나서 실제 소각할 수 있는 양이 230톤밖에 안 돼요. 부천은 지난 2016년에도 일대 지자체와 소각장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다 한 차례 중단했습니다. 주민들은 수년 만에 또다시 불거진 소각장 추진을 끝까지 막겠다고 말합니다. 현대화 시설이라는 그 명명 아래 지하화해서 확장해서 타 지역 쓰레기까지 태우려고 하는 이 광역화 방식은 절대 불가다. 바쁜 데는 인천이에요. 근데 왜 부천이 먼저 이렇게 나서서 사업에 무슨 효과가 있느니 해가지고 왜 쓰레기 사업을 해가지고 더 이상 진전이 된다 하면은 모든 것을 불사해서 저지할 겁니다. 소각장 광역화와 관련한 부천시 협약식이 이미 한 차례 연기된 상황. 부천시는 이달 안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설명회를 열고 시민 전문가 지역의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네, 광역 소각장을 두고 부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취재기자와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와 인천시가 이 부천의 대장 자원순환센터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죠. 근데 부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이유를 좀 정리를 해보면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첫 번째는 부천시가 주민들과 어떤 협의 없이 행정을 일방적으로 추진을 했다는 겁니다.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인천시와 이제 부천시가 합의를 마치고 이제 이후 지난 5일 부천시가 시의회에 이제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을 하는데요. 그제서야 지역 주민들이 인천시와 이제 부천시가 대장자원순환센터를 공동으로 사용하려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협의를 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논의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됐던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부천 지역의 쓰레기뿐만 아니라 인천과 서울 강서구의 쓰레기까지 받는다는 점입니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부천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이해한다라는 이런 입장인데 네. 인천과 서울 강서구의 쓰레기까지 받는다는 점은 이제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이제 부천시가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주민들의 입장은 등한시되는 것이냐라고 이제 주민들은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부천에서도 이를 거부하면 인천에서는 계양과 부평에 소각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인천에서도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요? 네, 그 부천시에서 주민 설명회에서 쓴 이제 PPT 자료 한 장을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만약 부천 대장 소각장을 증설하지 못해서 부평과 계양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부평과 계양에서도 이제 소각장을 지어야겠죠. 네. 그런데 만약 짓는다면 어디에 지을 것인가? 부천시가 주민설명회에서 부천 대장 신도시와 맞붙어 있는 계양 테크노밸리 한 켠을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곳이에요. 네, 화면에서. 맞습니다. 예, 맞붙어 있죠. 예, 그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바로 옆인데요. 만약 인천시가 이곳에 광역 소각장을 짓는다면 대장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변에 소각시설이 2곳 생기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접해 있는 두 곳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부천시의 예상이잖아요. 인천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맞다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천시가 대체 매립지와 광역 소각시설 부지 그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진행한 바가 있죠.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 이때 부평 계양 지역 역시 광역 소각시설 부지가 여럿 물망에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부천시가 지목한 그곳, 그 대장 신도시와 맞붙은 계양 테크노밸리 부지인데요. 인천시는 대장동의 자원순환센터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 계획이 무산이 된다면 계양 테크노밸리 부지에 소각장이 들어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접한 두 곳에 소각장을 짓기보다는 한 곳에 짓는 것이 낫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인천시와 부천시의 생각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미 조성되어 있는 대장동의 자원순환센터를 이제 현대화하고 증설해 운영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익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원순환센터를 현대화해야 하는 부천시의 입장에서도 나쁜 조건은 아닙니다. 예. 부천시 단독으로 자원순환센터를 현대화했을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2,153억 원의 사업비를 부담을 해야 해요. 그런데 광역화할 경우에는 이제 정부 보조금도 늘어나고요. 인천시와 서울 강서구가 비용을 대거 부담하면서 부천시 부담 금액이 886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약 1,267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이런 계산이 나와요. 굉장히 큰 비용을 아끼게 되네요. 예,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줄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소각장 운용 비용 역시 20%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뿐 아니라 인천시와 강서구로부터 쓰레기 이제 처리 비용 부담을 이제 주게 되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제 기금을 조성을 해서 지역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인천시와 부천시는 대장 소각장을 같이 사용하는 방안이 둘 모두에게 득이 되는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사안일 수밖에 없는데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또 전해주시죠.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네, 최근 경기도의 한 장애인연합회가 소속단체 한 곳을 제명했습니다. 그런데 제명 이유가 조금 황당합니다. 이곳 단체 관계자가 내부 비위를 공개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단체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장애인 단체 연합회에 소속된 A단체는 최근 연합회 측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제명을 당했습니다. 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실추시켰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A단체 관계자가 단체 내부의 비위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소속 단체까지 제명시킨 겁니다. 우리 단체의 일이지 장애인 단체 연합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도 그래도 그 간사가 지부장을 고발했다고 우리 단체를 제명을 시킨다는 거예요. 법원 판결 받은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검찰 송치된 것까지 다 보낸 근거가 있는데도. 내부 고발로 밝혀진 비위는 이미 불법 행위로 확인돼 법적 처분까지 이뤄진 상태. 이런 상황에서 제명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A단체가 재심을 요구했지만 연합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합회를 통해 지원받던 공공사업비만 뚝 끊겼습니다. 장애인 단체 연합회에서 지급해야 될 주차 사업비, 현재 받고 있는 고용 장려금 이런 것들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순순히 물러나면 자기들은 또 제명이 됐으니까 방빼라고 할 거고, 이사회 등록 안 됐으니까 방빼라고 할 거고, 이사회 등록 안 됐으니까 보조금 주면 안 된다 할 거고, 그런 식으로 또 나오겠죠. A단체는 연합회가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제명 절차라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연합회는 내부 절차에 의해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제명 처리는 부당한 처사가 아니란 입장입니다. 예산을 들여 연합회의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체 내부의 일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안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 어느 곳보다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단체는 이해관계를 쫓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하는 소비지원금이 기대 이하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경기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비지원금이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소비지원금은 경기 지역 화폐를 20만 원 충전하면 2만 원의 기본 인센티브 외에 3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경제 정책입니다. 단 2개월 이내에 20만 원을 소비하는 조건입니다.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소비지원금에 대해 먼저 도민 1000명에게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소비지원금을 알고 있고 세부 내용까지 이해하고 있다가 17%, 알고는 있지만 내용은 모른다 35%로 52%가 소비지원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48%로 나왔습니다. 소비지원금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매우 잘했다 27%를 포함해 74%가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잘못했다는 평가는 16%에 그쳤습니다. 특히 소비지원금 정책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94%가 만족하다고 답했고 지역 화폐를 사용하지 않은 도민은 79%가 잘했다고 평가해 실제 사용 경험이 있는 도민일수록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소비지원금 정책에 또 참여하겠냐는 재참여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반드시 참여하겠다 23%를 포함해 72%가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26%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소비지원금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실제 실적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당초 소비지원금은 333만 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89만 6천여 명이 사용해 27%에 불과했습니다. 너무 이제 추석 대목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 기대를 하고 있었지 사실상 지역화폐 카드를 재활용해서 쓰는 확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다는 것들을 좀 지적을 많이 했던 점인 것 같아요. 경기도는 소비지원금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간을 12월 17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20만 원 사용 이후 지급했던 것을 선지급으로 바꿔 사용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 기관인 K-스탠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계양구가 이달 중 봉오대로 등 주요 도로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안전유도 블록 정비에 나섭니다. 정비 대상은 관련 규정과 도로의 변화에 맞지 않게 설치됐거나
노후 파손으로 인해 시각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안전유도블록입니다. 계양구는 단계적으로 정비를 진행해 다음 달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